고대 국가 왕궁터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익산의 왕궁리유죠. 왕궁 북쪽의 자리에 피난성 역할을 했던 오금산성. 완성하는 데만 무려 30년이 넘게 걸린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 인근에 자리했던 왕실 사찰 제석사의 존재. 거기에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무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왕릉원까지. 익산은 도성이 갖춰야 할 모든 필수 요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든 조건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은 익산이 유일하죠. 그렇다면 백제 무왕은 왜 사비를 두고 익산으로 천도를 한 것일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제위기간입니다. 선대왕들이 모두 1년마다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무왕이 등장하는 그 전 단계의 백제의 정황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갈등이 극대화된 모습이 나타난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안 인근에 자리한 이 커다란 무덤이 한나라의 건국조가 잠들어 있는 황제릉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인 한고조 유방은 일반 평민 출신으로 항우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기록에 따르면 한고조의 어머니인 유호가 큰 연못가에서 잠깐 잠든 사이 천둥이 치고 사방이 어두컴컴해지는데 교룡이 부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가 바로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콧날이 높고 이마가 튀어나와 용을 닮았다고 하는데 왕의 얼굴을 뜻하는 용안이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용의 아들로 태어난 한고조 탄생설화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역사서 가운데 정사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사기에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那么这样一个故事啊，它体现了这个刘邦在替代秦王朝的过程中所获得的这个合法性和正统地位的来源，说来自于天神。而这样一个故事，我们注意到啊，在韩国同样也存在。 한고조 탄생설화와 흡사한 내용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남쪽 연못가에 살던 과부인 어머니가 모세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는데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는 수백 년의 시간차만 있을 뿐 그 모티브와 서사 구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탄생과 관련해 요즘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까요? 同时，它也告诉我们说，神话不仅仅在它是神话，而且它也是真实历史的一部分，它是 同其他文本所记载的历史一种不同的表达而已。那如果一个王朝在它发展的过程中发生了迁都或者类似的重大事件，也同样会有一个伟大的故事。那我们来看百济30代王武王的这个故事，我们会发现，他这个故事和这个迁都一山这个伟大事件相关联的。 건국조급 탄생설화의 주인공 백제 무왕.
선대왕들이 1년마다 교체되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죠. 아마도 귀족들 간의 다툼이나 왕권과의 갈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용의 아들 탄생설화를 가진 무왕은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배경인 익산에 왕궁성을 만들고 천도라는 승부수를 던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왕의 탄생설화를 보면 용의 자식은 유일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 전체 후대 왕까지 다 통틀어도 그 용의 자식으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매우 상징적이자 의미가 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삼국유사 무왕조에 남겨져 있는 이 기록과 무왕의 탄생설화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봤을 때 백제가 어떤 맥락에서 무왕 때 새로운 중흥의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이라고 해야 돼, 국가적인 대역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제를 완벽한 동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다시 한번 중흥시켜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익산을 적극적으로 경영한 것이 아닐까. 그림처럼 펼쳐진 드넓은 대지에 자리한 익산 왕궁성. 바로 인근에는 호남의 3대 수리시설로 알려진 황등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황등제는 지금은 논으로 그 모습을 달리해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죠. 익산 도성을 지도에서 살펴보면 생명의 젖줄이 돼주는 만경강과 금강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이나 물류에 있어서도 유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비옥한 농경지를 끼고 있어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신라지구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익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천도를 위해서는 귀족 세력뿐만 아니라 민심을 얻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왕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대규모 사찰을 완공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결국 백제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민심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익산이 왜 좋은 지역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모밀지라고 하는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모밀지 할 때 지는 탱자나무 지입니다. 탱자나무는 이제 남쪽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따뜻한 지역에서요. 그리고 탐모할 모자입니다. 흠모한다. 밀자는 꿀밀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땅지자. 그러니까 탱자나무가 자라는 아주 따뜻한 남쪽에 사람들이 바라고 흠모하는 그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다. 고조선 준왕이 마한을 세운 역사를 간직한 익산. 예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용의 아들 탄생설화의 주인공 무왕은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나고 자란 이곳 익산으로 천도를 단행했던 겁니다. 묻혀있던 진실을 찾기 위한 계속된 노력은 이제 익산 백제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1974년) 미륵사 발굴을 시작으로 백제의 가장 화려했던 왕궁터와 익산 천도 기록을 증언하는 제석사지. 그리고 백제 30대 무왕과 왕비릉의 실체가
그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기까지 무려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왕의 익산천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글과 논문이 이제 제법 많이 보이는데요. 반세기 만에 얻어낸 장족의 발전입니다. 백제무왕은 왜 익산으로 천도를 했을까요? 그 해답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주 유방과 똑같은 서사구조를 가진 용의 아들 탄생설화의 주인공이 바로 무왕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무왕이 익산 천도를 통해 새로운 백제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